뚫렸다 가자. 안녕하세요. 이번 비디오는 스포티지 더 볼드 디젤 차량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 가솔린 모델은 소카 거고요, 지금 타고 있는 디젤 모델은 그린카 겁니다. 더 볼드가 그린카에 있는 디젤 모델로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디젤이 짱이에요. 확실히 가솔린보다 디젤 짱이고, 마력도 더 높고 패들 시프트도 달려있고 그래가지고 더 확실히 좋아요. 외관은 소카에 있는 가솔린 차량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. 기존 QL에서 더 볼드로 넘어온 디자인 그대로 똑같이 있고요. 사실 다를 게 없겠죠. 그래서 외관은 사실 뭐 소카 거나 그린카 거나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딱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. 휠베이스의 생김새도 똑같고요. 그냥 외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외관 리뷰는 디테일하게 하지 않을게요. 그냥 이전에 올렸던 가솔린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영상에 대한 링크는 설명칸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실내 인테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.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, 그러니까 소카 이 가솔린 모델하고 뭐 큰 차이가 없어요. 다만 차이가 몇 가지 있는데, 그 중 하나가 이 커넥티드 어웨이, 이게 내비게이션 역할도 하고 음악 재생기 역할, 아니 그 음악 재생기라고 하는 건 좀 늙어 보이는데 뮤직 플레이어, 이 뮤직 플레이어 기능도 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단말 장치, 아니 뭐 그런 거예요. 단말 장치도 되게 늙어 보인다. 아무튼 그리고 또 이거는 방금 빠지 갔다 와가지고, 근데 이거 마른 거예요.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, 이거 전동 시트 워크인, 데이트할 때 필수품이죠. 네, 긴 말 않겠습니다.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. 네, 좋죠. 이게 있단 말인 즉슨 운전석도 마찬가지겠죠. 운전석도 전동식이고 조수석도 전동식이에요. 그래서 소카 같은 경우는,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다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린카에는 이게 다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보이시나요? 패들 시프트. 야, 2천만원 중반대 차량에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어요. 그것도 SUV에. 그만큼 스포티지가 나는 스포티함을 살렸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는 것 같아요. 이 패들 시프트가 있다는 건 야, 이건 거의 축복에 가깝거든요. 그리고 엑셀하고 페달이 스포츠카에서나 적용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외엔 뭐 다 비슷합니다.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평평한 듯이 디자인돼 있어가지고 마음에 들고, 그리고 이게 가죽인 것처럼 디자인이 돼 있는데 사실 이거 고무예요. 고무인데 뭐 가죽 느낌 나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. 그리고 여기 쿨링, 열선 시트 다 있고요. 그리고 밑에 핸드폰이나 뭐 그런 걸 넣을 수 있는 거치대, 이것도 역시 그 무선 충전 없어요.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는 게 항상 불만이긴 한데 드라이브 모드 바꾼 거 있고, 그리고 핸들이 조금 다른 게 여긴 D컷으로 빠져 있습니다. 가솔린 차량, 소카 있는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O형인데, 그러니까 완전 동그라미인데, 그린카 있는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D컷으로 빠져 있습니다. 전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코너링 할 때 이게 자꾸 손에 걸려가지고 전 별로 이 D컷은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어쨌든 뭐 D컷으로 돼 있고요. 뭐 계기판, 대시보드, 그거는 통상적인 기아 차량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. 그래서 내부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요. 더 자세한 거는 기존에 올렸던 가솔린 차량에 대한 리뷰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는데요, 패들 시프트가 있는 게 주행할 때의 느낌이 되게 많이 커요.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큽니다. 아무래도 자동 변속에서는 엑셀을 내가 밟는 거에 따라서 기어 변속이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. 그걸 내가 미리 지정을 해 놓으면 그만큼 민첩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그걸 손을 대고 탁탁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핸들에 있는 손가락을 탁탁 이렇게 움직이면 좀 더 편하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. 패들 시프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확실히 크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패들 시프트는 주로 스포츠카, 뭐 머스탱, 카마로, 아니면 뭐 스팅어, 그런 스포츠카 계열에 주로 장착되어 있는데, 이 스포티지 SUV에 2천만원대의 중반 차량에 패들 시프트가 있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워요. 지금 타고 있는 디젤 2.0 같은 경우는 마력이 186마력이라고 합니다. 186마력이면은 되게 괜찮아요. 달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. 물론 뭐 머스탱이나 카마로나 그런 거에 비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, 하지만 180만 넘으면은 사실 달리는데 사실 그렇게 큰 부족함은 없어요. 이게 예를 들어서 뭐 BMW 1 시리즈 같은 경우는 마력이 한 150, 160 그 정도거든요.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되게 괜찮은 편이죠. 뚫렸다 가자. 뚫리나.
아, 요즘 확실히 현기가 포텐이 터졌어. 이륜구동이고 전륜구동인데 이 정도의 주행 감각을 낼 수 있는 게 놀랍네요. 그리고 스포티지가 R, QL, 더블드 거듭하면서 막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뭔가 확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계속 조금씩 이런 것들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R 몰 때의 느낌, QL 몰 때의 느낌, 더블드 몰 때의 느낌, 다 조금씩 다 달라요.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. 기어가 8단으로 바뀌었다는데 그게 확실히 와 닿아요. 기어가 변속할 때 그 튀어오른 느낌? 그런 느낌이 좀 줄어든 상황인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만큼 더 부드럽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어의 변속 느낌도 상당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. 186마력, 패들 시프트, 그리고 8단 변속. 이 조합은 정말 끝내줘요. 짱이에요. 아무래도 확실히 가솔린보다는 디젤이 운전하는 게 더 재미가 있긴 하네. 가솔린 같은 경우는 밟으면 반응이 그래도 살짝은 딜레이가 있는 느낌인데 이 디젤 같은 경우는 반응이 밟으면 바로 거의 와요. 아무래도 토크가 뭐 가솔린에 비해서 높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밟으면 바로 반응이 훅 오는 그런 재미가 확실히 있어요. 확실히 스포티지를 고민하신다면 2.0 디젤 추천합니다. 진짜 이게 가성비, 가심비 둘 다 잡는 것 같아요. 진짜 스포티지 더블드의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1.6과 2.0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요 그린카에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.0 프레스티지입니다. 이거는 차대번호로 직접 조회를 해본 거라서 제가 조금 의외였던 거는 보통 렌터카는 좀 낮은 급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가격이 싼 모델을 놓는데 2.0을 놓은 게 되게 조금 의외였어요.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래서 만약에 1.6이었다면은 소카에 있는 가솔린이랑 비교할 거리가 많았을 텐데 이게 2.0이다 보니까 그냥 비교할 게 없어요. 비교도 안 되게 그냥 좋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랑 비교할 게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이 디젤 모델이 더 좋아요. 그래서 스포티지 더 볼드를 탄다 그러면 그건 소카보다는 그린카가 좋을 것 같아요. 더 볼드일 경우 그런 거고요. QL인 경우에는 뭐 소카나 그린카나 다 비슷한 차량인 것 같아요. 아마 소카가 유지보수 때문에 요즘은 디젤보다는 좀 가솔린으로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새로 나온 차들 보면은 예전에 디젤이었던 것들이 요즘 좀 가솔린으로 많이 갖다 놓는 것 같아요. 이건 제 뇌피셜이고 정확한 건 아니에요. 근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그 저속으로 달릴 때 아니면 정차했을 때 이 디젤 특유의 으르릉 하는 경운이 같은 소리 그런 거랑 떨림 같은 게 들리긴 해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에 민감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아마 가솔린 차량이 나을 거고요. 근데 그런 것보다는 뭐 주행 성능이라든가 그런 게 더 중요하다 하신 분 아무래도 디젤 낫겠죠. 고속을 달릴 때 솔직히 소음이 없진 않아요. 특히 이 하부에서 오는 소리랑 타이어에서 오는 소리가 조금 없진 않는데 디젤의 그 울림 소리 것까지 가세해서 없진 않아요. 근데 모든 디젤 차량, 특히 SUV 차량이 이런 소리가 없는 차량은 거의 없거든요. 물론 막 고급 차량이면 모르겠는데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소음이면은 뭐 그래도 다쓸만 하고요. 막 이게 크게 거슬리거나 사실 그러진 않으니까. 그리고 오히려 그런 소음보다는 좀 풍절음? 그런 게 오히려 더 세게 들리는 편이긴 해요. 이게 SUV가 풍절음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. 바닥에 쫙 붙어서 가는 그런 차 아니고서는 특히 SUV는 풍절음이 이게 차체가 높으니까 있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. 근데 다른 SUV들에 비하면은 풍절음이 없는 편이에요. 제 생각에는. 투싼이랑 많이 비교를 하실 텐데 스포티지랑 투싼이랑 아무래도 뭐 형제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교를 많이 하실 거예요.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고속주행 안정이라든가 주행할 때 소음이라든가 그런 게 투싼에 비해서는 좀 괜찮아요. 너무 그렇게 막 큰 차이는 아니에요. 솔직히 고만고만하거든요. 근데 둘 중 하나를 찝으라면은 스포티지가 좀 더 주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. 투싼 같은 경우는 저는 몇 번 타보고 그 다음부터는 투싼 잘 안 타요. 투싼 탈 거면은 스포티지로 주로 탑니다.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그 취향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스포티지가 좋다, 투싼보다 무조건 스포티지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이건 다 개인 취향 차이라서. 그리고 스포티지랑 투싼이랑 이 신형은 생기기가 완전 확 차이가 나잖아요. 그래서 스포티지가 추구하는 디자인 방향하고 투싼이 추구하는 이 디자인 방향하고 확 갈라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오토스탑, 그러니까 자동차가 정지했을 때 엔진을 자동을 꺼주었다가 출발할 때 자동을 켜주는 그런 기능은 전 개인적으로
마을버스 모드라고 부르거든요. 그러니까 마을버스들이 그렇잖아요. 근데 이 기능을 저는 되게 싫어해요. 되게 그 느낌 되게 안 좋아서 항상 끄고 다니거든요. 그리고 사실 그거 해봤자 뭐 연비 얼마나 아낀다고.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100만 배 낫고요. 아무리 디젤이고 오토스탑 킨다고 해도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. 아직 전기차는 조금 인프라가 부족해서 아직은 이른 것 같긴 하고, 그래서 적절한 게 연비를 생각한다면 하이브리드로 가지고요. 그래서 그냥 전 오토스탑 그냥 무조건 끄고 다니기 때문에 리뷰할 거리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싫어. 오토스탑은 싫어. 안 해. 지금 음악을 틀어놓고 달리고 있는데 스피커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달릴 때 소리를 항상 크게 틀어놓는 거 좋아하거든요. 음악 같은 거 크게 틀어놓고 그러고 달리는데 지금도 볼륨이 최대치였어요. 볼륨을 최대치로 놓고 달리고 있는데 근데 소리가 뭔가 딱히 찢어진다거나 하는 느낌은 크게 못 받았어요. 그리고 이 울림통, 그러니까 이 우퍼의 울림통이 나름 괜찮아요. 뭔가 최상급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싸구려 쓴 것 같진 않고요. 한번 스피커는 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. 찾아보고 뭐 자막을 달던가 그렇게 할게요. 2천만원 중반대 이 완성도에 186마력의 패들 시프트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되게 가성비 좋고 가심비도 다 좋은 편이에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천만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선에서 차량을 골라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스포티지를 할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세상의 모든 차를 타본 건 아니지만 비슷한 동급대에서 이것저것 많이 타봤을 때 느낌이 가장 스포티지가 좋았던 것 같고요. 이게 스포티지가 나름 여러가지 요소들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잘 맞춘 그런 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도 길거리에 보면은 스포티지가 꽤 많이 보이고요. 그만큼 인기 있는 차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포티지의 외형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세요. 그럼 안녕.